골목여행가 김씨의 대동여행지도 33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이곳저곳을 헤매 다녀 보겠습니다. 성북동은 한성대 입구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사거리 가운데 지도를 보시다시피 약간 삐뚤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한성대 입구역의 북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성북동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잠시 옆으로 골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골목을 들여다보면 저 앞으로 옛날 중국집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고, 측면 간판에 45년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 간판을 보면 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매년 간판을 새로 갈아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정확하게는 올해로 2025년 기준으로 53년째입니다. 53년 전에 젊은 부부가 낯선 마을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지금은 그 가게가 노포가 되어서 서울시 곳곳의 노포를 소개하는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되는 성북구와 서울의 대표적인 노포입니다. 100년 가게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고요. 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실제로 성북구에서 착한 가격을 제공하는 모범업소로 선정했고, 또 아름다운 이웃 가게로 선정이 되어 있고, 시범 위생업소로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1통 5반 반장댁이라고 합니다. 이제 50년 넘게 이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웃들과 상당히 많은 교감을 다져온 그런 가게 같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 살핌이 성북동 등대지기 2호점이라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50년 전에 처음 이곳에 이 집을 세울 때는 가게 이름이 옛날 중국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막 생긴 집이 옛날 중국집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50년의 전통을 자랑하게 되면서 아마 간판을 바꿔단 것이 아닌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중국집에서 큰 길을 건너 바라보면은 지금은 폐쇄된, 그래서 기능을 하지 않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파출소 앞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겨울이어서 나무에 잎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해지면은 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제가 이 나무 앞을 꽤 여러 번 지나가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만큼 그렇게 특별히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뭐 특별히 못생긴 나무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식수하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구덩이 파고 나무를 심고 이러진 않았을 것이고, 식수 행사하는데 하얀 예식용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한 두 삽 정도 흙을 집어넣으면 나머진 나중에 인부들이 또 알아서 했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경신고등학교 출입문인데 정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문은 반대쪽에 서울과학고등학교와 마주보는 길가에 있는 것 같고, 이 문이 아마 후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냥 경신고등학교 뒷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이 동영상에서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주소만 입력하면은 자동차로 도달하는 방법, 자전거로 도달하는 방법, 또 도보로 도달하는 방법 다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길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목적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화면에 올려드리니까 혹시 동영상 보고 제가 소개한 곳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이 뒷길을 따라서 가는 이유는 좀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신고등학교 담벼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 한양도성의 일부가 경신고등학교의 담벼락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일부가 학교의 담벼락으로 사용되는 것은 좋은데 그 보존의 모습이 아주 처참합니다. 담벼락 아래쪽으로는 축대가 있고 또 가운데 담벼락이 있고 한양도성 담벼락이 있고 그 위로는 또 벽돌담을 쌓아져 있습니다. 지금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 그 등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꼭 등재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시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문체부 간에 대승적인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골목을 나서면 맞은편으로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보이고요. 한켠으로 오박산의 왕 돈가스 본점과 서울 왕 돈가스 성북동 본점이라고 적혀 있는 가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금왕 돈가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집을 묶어서 흔히 성북동 돈가스 골목이다 이렇게 칭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맛을 품평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세 곳을 다 다녀본 바로는 오박산의 왕 돈가스가 가장 큽니다.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오이 냉국도 한 공기 정도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박산의 왕 돈가스 본점을 자주 찾습니다. 지금 식사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중국집에서도 그랬고 배도 안 고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골목에서 한 2, 300m 걸어가면 선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려 성종 때부터 이 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단은 고려 때나 조선 때 중요한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누에치기는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고대 중국 황제의 황비 어느 분을 누에의 신으로 모시고 조선의 왕비가 직접 이곳에 와서 누에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올렸다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북구 차원에서 해마다 선잠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열리고요. 왕비가 제사를 올리는 그 의식이 간단하게 재현되기도 합니다. 한 3, 40분이면 끝나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제사가 그렇게 간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보이는데 여기가 선잠단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뽕나무였으면 좋겠는데 뽕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물이 성북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선잠단에서 한 1, 200m 걸어가면은 선잠단지 박물관이 나옵니다. 선잠단의 역사나 그 발굴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는 알찬 박물관입니다. 선잠단지를 발굴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옛 모습을 되찾아 복원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그렇게 발굴하게 된 어떤 역사적 문헌적 근거 같은 것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잠 제를 올리는 그런 제례의 내용이나 그때 사용되는 음악 이런 것들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한 40초쯤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 동영상으로 성북구의 이곳저곳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